고혈압의 임상소견 및 진단.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혈압 상승과 관련된 특이한 증상이 없어서 고혈압은 사일런트 킬러라고 불립니다. 고혈압이 있는지 여부를 건강검진이나 직장 신체 검사를 받는 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혈압은 상황에 따라 변화가 크기 때문에 여러 번 측정해야 정확합니다. 단순히 혈압만 약간 상승돼 있는 경우는 수개월에 걸쳐 반복해서 혈압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고혈압의 진단, 치료 및 예후 평가의 가장 중요한 검사는 정확한 혈압 측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압 측정을 통해 고혈압이 진단되면 진찰 및 검사를 통한 평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고혈압 환자의 평가에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후와 치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고혈압 외에 다른 심혈관 위험인자 또는 동반 질환을 찾고 고혈압의 2차적 원인을 밝히며 표적 장기 손상과 심혈관 질환 유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는 병력 청취, 신체 검사, 기본 검사실 검사, 그리고 다른 진단적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의 임상 표현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에 의한 표적장기 손상과 급성 고혈압 발작이 무엇인지, 고혈압 환자의 평가를 위한 병력 청취, 검사, 진찰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고혈압 환자의 심뇌혈관 위험도 평가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의 임상 표현 및 중요성. 고혈압의 증상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은 다음과 같이 혈관이 지나가는 부분에 압력을 가하여 측정하는데 보통 위팔동맥이 지나가는 팔꿈치 위쪽 팔에서 측정합니다. 0부터 점차 높은 압력을 가하여 동맥혈류를 완전히 차단하였다가 다시 점차 낮추어 혈류가 정상적인 흐름을 회복하도록 서서히 낮춥니다. 이때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기 직전의 압력이 수축기 혈압에 해당하고 이후 점차 가한 압력을 낮추어 혈류가 다시 재개되어 혈관이 완전히 펴지기 직전의 압력이 확장기 혈압에 해당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혈압을 잴 때에는 먼저 커프에 압력을 주게 되면 동맥이 완전히 막히기 때문에 혈류 및 맥박이 없어지는데 조금씩 압력을 풀게 되면 혈관이 서서히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이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을 수축기 혈압으로 측정하고 완전히 열린 순간을 이완기 혈압으로 측정합니다. 보통 고혈압은 서서히 진행하며 혈압 상승 자체에 의한 특이 증상은 없습니다. 대부분 고혈압 환자는 상당히 진행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고 일상생활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일부 환자에서 두통, 가슴이 뛰거나 얼굴이 붉어짐, 코피가 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비특이적이고 혈압의 정도에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자각 증상을 느낄 때는 이미 고혈압이 상당히 진행하여 합병증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 시 호흡곤란, 흉통, 두통, 어지럼증, 시력 저하, 전신 부종, 야간 빈뇨, 발기부전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증상들입니다. 급성 중증 고혈압에서는 표적장기 급성기능 장애로 두통, 오심, 시야 이상, 흉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고혈압은 임상 증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조기 진단을 위해 매년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고혈압의 합병증인 표적장기 손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 초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 높은 혈압으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어 표적장기 손상, 즉 고혈압 합병증이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동맥경화, 대동맥류 파열 및 대동맥 박리, 심부전, 협신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장병,
뇌출혈 및 뇌졸중, 콩팥 손상 등의 합병증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이렇게 초기에는 특이 증상이 없다가 표적장기 손상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므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표적장기 손상이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위험인자인 노화, 흡연, 당뇨, 비만 등은 혈관 내피세포 기능장애를 유발하고 혈관의 구조적인 손상을 유발하여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일단 혈압이 높아지면 압력 자체에 의한 손상으로 혈관 손상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특히 혈관 밀도가 높은 중요한 장기들이 주된 피해를 받는데 이를 표적장기라고 합니다. 심혈관 위험인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혈관 손상과 표적장기 손상이 가속되고 결국 뇌졸중, 심근경색증, 시력상실, 콩팥 기능 상실 등의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한컷 뉴스입니다. 정상인 사람에서 고혈압의 위험 요인인 나이, 담배, 당뇨, 비만 등의 영향으로 내피세포의 기능 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초기 고혈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증상은 없지만 표적장기들의 손상이 오게 되어 심장, 혈관, 그리고 콩팥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고혈압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임상 증상이 동반된 표적장기 손상이 오게 되는데 뇌혈관 질환, 심질환, 말초동맥 질환, 그리고 망막증 등이 있습니다. 심장의 경우에는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좌심실 비대가 발생하는데 이는 심전도, 심장 초음파나 CT 등에서 이상 소견을 나타냅니다. 이후 좌심실 수축이나 이완 기능 장애가 심화되면 숨이 차거나 몸이 붓는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고 회복 불가능한 심장 기능 상실이나 급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혈압이 높을수록 표적장기 손상 정도 및 이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심뇌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급성 고혈압 발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혈압 상승 자체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갑자기 혈압이 급격하게 180에 120mm/Hg 이상으로 매우 높게 상승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급성 고혈압 발작 또는 급성 고혈압 위기라고 하며 가슴 통증, 호흡곤란, 두통, 비출혈, 시야 흐릿함, 구토, 불안 등의 증상과 심한 경우 경련이나 의식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급성 고혈압 발작은 혈압약 복용을 중단했거나 뇌졸중과 뇌출혈, 심근경색증, 심부전, 급성 심부전, 대동맥 파열 등 혈관과 주요 장기에 손상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매우 위험한 상태이므로 정맥주사 약제를 사용한 고혈압 응급치료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환자의 진찰과 검사. 고혈압 환자가 내원했을 때 평가하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압 측정 및 단계 평가를 진행하고 심뇌혈관 질환 위험인자와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반 질환 및 고혈압 악화 요인을 찾기 위한 병력 청취, 신체 진찰, 기본 검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표적장기 손상 유무, 정도 평가를 위한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2차성 고혈압 여부를 검사합니다. 장기 이후 추정을 위해서는 심뇌혈관 위험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고혈압 환자에서 필요한 병력 청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자 본인의 과거 및 현재 병력과 가족력을 청취합니다. 둘째, 2차성 고혈압을 의심할 만한 병력을 청취합니다. 2차성 고혈압의 경우 기저질환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에는 아침에 두통, 주간에 과도한 졸음, 우울증, 집중력 저하, 야간 호흡곤란 등이 있습니다. 1차성 알도스테론증의 경우에는 다뇨, 다음, 근무력감이 동반됩니다. 쿠싱 증후군에서는 체중 증가와 정서 불안이 발생하며 갈색 세포종에서는 발작성 두통, 두근거림, 발한, 기립성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셋째, 무증상 장기 손상을 의심하게 하는 병력을 청취하고 넷째,
심뇌혈관 질환 위험인자 유무와 동반질환 병력을 청취합니다. 고혈압 환자의 약 20%에서 이들 위험 요인이 발견되며 개수가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 사망이나 심근경색증,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들 위험인자를 찾아 교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식이, 흡연, 음주, 신체 활동과 운동, 수면, 성격과 심리 상태를 정치하고 여섯째, 과거 고혈압의 유병기간, 치료 여부, 결과 및 부작용을 조사합니다. 또한 소염 진통제, 경구 피임약, 한약 등 약물과 사회경제적 상태에 대해서도 청취합니다. 한컷 뉴스입니다. 고혈압 환자에서 대표적인 9가지의 심뇌혈관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가 남성은 45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인지, 조기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지, 그리고 간접 흡연을 포함한 흡연 여부와 과체중이나 비만, 복부 비만, 이상 지질 혈증이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또한 공복 혈당 장애와 당뇨병, 그리고 건강 습관과 생활 환경이 다음 조건에 해당될 때 심뇌혈관 위험인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반 질환인 수면 무호흡증과 만성 콩팥병이 있는지도 위험인자에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고혈압 환자의 진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압 측정의 경우 처음에는 좌우 양팔의 혈압을 모두 측정합니다. 어느 쪽 팔에서 혈압이 더 높은지, 양팔 혈압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해야 합니다. 청진기를 사용한 진료실에서의 혈압 측정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표준법이며 앉은 자세에서 팔을 심장 높이로 하여 측정합니다. 혈압은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여러 번 측정합니다. 표준화된 혈압계와 그리고 적정 크기의 커플을 사용해야 합니다. 작은 커플을 사용하면 혈압이 높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 측정 외에도 맥박수, 키와 몸무게, 체질량 지수 및 허리둘레, 경동맥, 복부 및 대퇴부 잡음을 진찰하고 갑상선을 촉진합니다. 또한 심장과 폐를 진찰하고 복부 잡음, 콩팥 비대, 종괴, 방광 팽창, 비정상적 대동맥 박동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복부 진찰이 필요합니다. 하지의 부종과 맥박을 촉진하고 신경학적 검사 또한 이루어집니다. 고혈압 환자의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사실 검사는 고혈압 이외의 심뇌혈관 위험인자, 2차성 고혈압, 무증상 장기 손상, 동반질환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치료 시작 전 시행하여야 할 기본 검사는 반드시 시행하고 필요시 권장 검사 및 확대 검사를 시행합니다. 기본 검사에는 전혈구 검사, 크레아티닌, 계산된 사구체 여과율, 요산 검사,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전해질 검사, 공복 혈당 및 지질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소변 검사, 이민유 중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를 이용한 미세 단백뇨 검사, 12유도 심전도, 흉부 X선 촬영이 있습니다. 12유도 심전도에서 좌심실 비대, 좌각 차단, 심근경색의 소견이 있으면 심혈관 위험도가 높습니다. 소변 검사상 단백뇨, 혈뇨는 콩팥질환, 당뇨는 당뇨병을 시사합니다. 혈색소와 적혈구 용적률 검사로 동반된 빈혈을 알 수 있습니다. 적혈구 용적률의 증가는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으나 그 상관계수는 매우 낮습니다. 치료 시작 전 저칼륨 혈증이 있으면 고혈압의 원인으로 1차성 알로스테론증과 같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과잉 상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 칼륨 검사는 사이아자이드나 루프 이뇨제 사용 시에 칼륨 손실이 발생하므로 기저검사로 필요합니다. 저칼륨 혈증은 무력감, 부정맥, 당뇨병 발생의 증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칼륨 혈증은 신기능 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청 크레아티닌의 상승 또는 계산된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는 콩팥장애를 나타냅니다. 요산치의 증가는 통풍, 콩팥장애, 비만, 이뇨제 투약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과 지질 검사는 각각 고혈당, 이상지질 혈증의 확인에 필요합니다.
또한 이뇨제, 베타 차단제의 장기 사용 시에도 고혈당과 이상지질 혈증의 발생이 증가합니다. 흉부 X선 촬영에서 심장, 가슴비의 증가는 신비대를 나타내며 폐혈관상의 증가와 폐부종은 신부전을 시사합니다. 대동맥공의 석회화는 동맥경화를 나타냅니다. 치료기간 중 이러한 기본 검사는 1년에 한 번은 시행합니다. 권장검사는 75g 경구 당부화 검사 또는 당화 혈색소 검사, 심초음파 검사, 경동맥 초음파 검사, 발목, 위팔 혈압지수 측정, 맥파 전달 속도 측정, 안저검사, 24시간 소변 단백뇨 검사, 활동혈압 모니터 및 가정혈압 등이 있습니다. 확대검사에는 무증상 장기 손상에 대한 뇌, 심장, 콩팥, 혈관 검사, 그리고 2차성 고혈압의 진단을 위한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는 병력 청취 과정에서 2차성 고혈압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시행합니다. 고혈압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표적장기 손상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나열한 기본검사, 권장검사, 확대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증상이 없더라도 표적장기 손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손상으로 뇌졸중, 일과성 허혈성 발작, 혈관성 치매가 생길 수 있고 심장 손상으로 좌심실비대,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콩팥 혈관 손상으로 미세알부민뇨, 현성 단백뇨, 사구체 여과율 감소, 만성 콩팥병이 생길 수 있고 대혈관 손상으로 죽상동맥 경화반 형성, 대동맥 질환, 말초혈관 질환, 경동맥벽 비후, 동맥 경직도 상승으로 경동맥, 대퇴동맥 간 맥파 전달 속도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 3단계 이상의 고혈압성 망막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2차성 고혈압 검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정한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본태성 고혈압과 달리 2차성 고혈압이란 신장질환, 내분비질환 등 특정 질환이 있고 이로 인해 혈압 상승이 동반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2차성 고혈압은 통상의 고혈압 치료 외에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2차성 고혈압의 원인 질환은 콩팥 이상으로 콩팥 혈관 협착, 만성 콩팥병, 내분비 질환으로 1차성 알도스테론증, 갈색 세포종, 쿠싱 증후군,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말단 비대증, 기타 질환으로 경화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등이 있습니다. 이들 질환으로 인해 나타나는 2차성 고혈압에서는 고혈압 치료와 함께 원인 질환 치료가 중요합니다. 2차성 고혈압 원인 질환을 찾기 위한 검사는 다음과 같으며 고혈압 기본 및 권장 검사 외에 추가로 시행하게 됩니다. 만성 콩팥병의 경우 콩팥병 원인 검사를 실시하고 콩팥 혈관 협착은 콩팥동맥 혈관 조영수를 실시합니다. 1차성 알도스테론증은 경고 나트륨 부하 검사, 부신 CT, 부신정맥 체열 등을 추가로 실시하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은 수면 다원 검사를 실시합니다. 약물이 원인인 경우는 원인 약물을 중단한 후 혈압을 관찰합니다. 갈색 세포종은 복부 CT MRI를 통해 검사하고 쿠싱 증후군은 24시간 소변 유리코티솔을 진행하며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은 갑상선 핵의학 영상 등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고혈압 환자의 심내혈관 위험도 평가. 혈압 정도가 같더라도 환자마다 장기적인 예후가 다릅니다. 역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고혈압 환자에서 장기 예후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심혈관 질환의 10년 예측 위험도 추정값을 사용하는데 이는 미국에서 표준화된 추정 점수로서 그림과 같이 웹사이트에 심내혈관 위험인자들, 즉 나이, 성별, 인종, 혈중 지질,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제제나 아스피린 사용 여부, 고혈압이나 당뇨병 여부, 흡연 여부 정보를 형식에 맞게 입력하면 10년간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성 추정치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나타냅니다.
5% 미만은 로우 리스크, 10% 이상은 하이 리스크로 간주되어 엄격한 고혈압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자가 한국인에 맞는 위험도 평가 체계를 개발하는 중이나 아직은 인정된 표준화된 도구가 없어 심혈관 질환의 10년 예측 위험도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의 임상 표현 및 중요성, 진찰 및 검사, 심뇌혈관 위험도 평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오랜 기간 증상 없이 진행해서 내피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상승된 혈압이 혈관 및 표적장기를 손상시켜 심뇌혈관 질환 및 사망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거나 비특이적이어서 정기적인 정확한 혈압 측정으로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급성 고혈압 발작은 갑자기 혈압이 급격하게 180에서 120mm 머큐리 이상으로 매우 높게 상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두통, 비출혈, 시야 흐릿함, 구토, 불안 등의 증상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압약 복용 중단이나 혈관과 주요 장기 손상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이므로 정맥주사 약제를 사용한 고혈압 응급치료가 필요합니다. 표적장기 손상 및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고혈압의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고혈압 환자에서 심뇌혈관 위험인자와 표적장기 손상 여부와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진찰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 심뇌혈관 위험도는 심혈관 질환의 10년 예측 위험도를 통해 평가해서 장기 예후를 추정하고 치료 단계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고혈압의 임상 소견 및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습 요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의 핵심 정리 노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의 임상 소견 및 진단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혈압 단계 분류, 측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